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시험 잘 보셨나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의 여러 마케터 분들도 그 시험을 응시를 하고 왔는데요. 내 문제가 틀렸을까 맞았을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험 문제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뒀다가 같이 꺼내보고 정답을 풀어보고 해설을 해가면서 같이 정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 내가 정답이 맞았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오늘의 강사 이성미 마케터입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 문제를 풀면서 진짜 많이 어려워졌다 싶긴 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내 정답이 맞았어.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다음 중 이 비즈니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은 보면은 뒤에서 보통 정답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건 빠르게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은 가치사슬 재구축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쵸? 이 비즈니스의 장점이죠. 2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조를 통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번, 초기 비용 및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초기 비용 및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파는 유사한 업종의 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고객 관계 강화를 통해 고객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연회비 등을 지불하면 빠른 배송, 무료 반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 트렌드는 무엇인가? 이게 보면은 로깅 전략이냐 옴니채널 전략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우선 이 연회비 등을 지불하면은 이제 무료 반품이나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 트렌드는 바로 록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록인 전략이 1, 2, 3, 4번 중에서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유료 멤버십을 통한 록인 전략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3번, 다음 중 디지털 마케팅의 등장 배경이 아닌 것은 또 아닌 것은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잘 봐야겠죠. 자, 1번, 특정 기업과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거는 틀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정답이겠죠. 이 문제에서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이제 충성도를 오히려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 자체가 많아져서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 선호도를 잡기 위해서 개인화된 상호작용이나 고객 주문형 가치 제공 등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나머지 2, 3, 4번은 디지털 마케팅의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산업화 사이에서 정보화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했고 순수 온라인 기업 및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기업이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제품 중심에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제품이 출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디지털 광고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전달의 융통성, 2번 트래킹의 용이성, 3번 불특정 다수의 광고 타겟, 4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3번이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디지털 광고의 특성은 정교한 타겟팅 기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특정해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를 할 수 있다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3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5번, 다음 중 검색 광고 용어가 잘못 설명된 것은 1번, 시즈널 키워드, 특정 시기나 계절에 따라 조회수와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 맞습니다. 2번, 순위지수, 게재된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런 거 보통 그러면 품질지수라고 하지 순위지수라고 하지는 않죠. 순위지수는 순위를 결정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용어이죠. 3번, PV, 방문자가 둘러본 페이지 수 맞습니다. 페이지 뷰라고 하죠. 4번, UV,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 수치로 순 방문자 수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이건 유니크 뷰 수를 의미한다. 네, 맞습니다. UV, 유니크 비지터스라고 해서 UV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특정 광고 메시지가 한 번 이상 노출된 이용자의 수나 비율을 나타내는 광고 용어는 무엇인가? 이건 노출되었기 때문에 2번 노출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7번, 다음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치로 올바른 것은 지금 CVR, 그러니까 전환율을 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전환율은 어떻게 구해야 하냐? 그러면은 그거 전환수
클릭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전환수가 12이고 클릭수가 300이니까 12 나누기 300 곱하기 100을 하면 1번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다음 중 네이버 데이터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연령별, 성별, 인기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키워드에 검색된 횟수 및 클릭량을 비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번. 주요 타깃을 선호하는 스타일과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키워드별 월별 검색수 추이와 PC 모바일 월간 검색수 및 광고 경쟁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데이터랩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광고 목표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봐야겠죠? 이벤트나 프로모션 활성화를 위한 유입 증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네, 잘 설정을 했습니다. 2번. 매출액 증대와 같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네, 맞습니다. 광고에서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3번. 회원가입 및 상담 시청 등은 매출액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광고 목표로 적절하지 않다. 요게 정답이네요. DB업종, 특히 DB업종, 그러니까 뭐 이제 상담 문의를 받거나 이런 창업, 보험, 뭐 중고차, 뭐 그런 뭐 휴대폰 판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목표로 하는 광고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광고 목표로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3번이고요.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노출수 전환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맞습니다. 이건 기간도 중요하죠. 광고에서는 뭐 월 기준, 연 기준, 뭐 한기 기준, 분기 기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매트릭스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잠재가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점유율이 가장 높은 매체 또는 대표 광고 상품에 집중하여 클릭수를 증가시킨다. 이 정답은 2번이고요. 이 사항은 오히려 매체 믹스가 아니라 단일 광고를 진행했을 때 더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체 믹스는 2개 이상의 매체를 믹스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특정 매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환 기회를 확보하고 광고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의 비즈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하나 볼게요. 쇼핑몰 비즈 채널은 쇼핑몰 상품명 집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웹사이트 비즈 채널 등록 시 파워링크와 파워 컨텐츠를 집행할 수 있다? 아니죠. 웹사이트는 파워링크를 진행할 수 있고 파워 컨텐츠를 하고 싶으면 그 비즈 채널에서 콘텐츠라는 채널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카페, 포스트 이런 채널을 등록할 때 컨텐츠 채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번. 전화번호 등록 시 확장 소재로 활용할 수 있고요. 플레이스 비즈 채널 등록 시 플레이스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12번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캠페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광고 목적에 따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광고의 운영과 효과 분석, 입찰을 진행하는 단위이다. 요거는 캠페인이 아니라 키워드에 해당하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고요. 1편의 마케팅 활동을 목적 기준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마케팅 활동을 목적 기준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캠페인이고 하루 예상 광고 노출 기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3번입니다. 키워드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볼게요. 고객의 검색 의도를 반영하여 키워드를 발굴해야 되죠. 그리고 주력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해야 되겠죠. 대표 키워드는 상세 페이지 내 콘텐츠 등을 바탕으로 한 수식어 및 지역명 등을 포함한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가 아니라 세부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세부 키워드는 광고 노출수 및 클릭수가 대표 키워드에 비해 적을 수 있죠. 아무래도 대표 키워드가 훨씬 더 노출수나 클릭수, 검색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네이버 사이트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키워드 검색 시 네이버 통합 검색 및 다양한 노출 매체의 홈페이지에 홈보고 문구가 노출이 되는 정확한 설명이죠. 자, 광고 등록 시 함께 찾은 파워링크와 지금 볼만한 파워링크 영역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광고 등록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광고 노출 및 클릭 시에만 가금된다. 틀렸죠? 광고 노출에도 가금이 되지 않습니다. 클릭 시에만 가금이 되는 CPC 광고의 전형적인 그 형태이므로 사이트 검색 광고는 정답은 3번입니다. 광고는 언제든지 게재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저도 볼 때마다 이게 맞나?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 다음은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플레이스 유형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한 광고이다. 1번부터 틀렸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를 활용한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다음 중 사이트 검색 광고 소재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목, 설명, 연결 URL을 입력해야겠죠. 제목은 15자 맞습니다. 설명은 45자 맞습니다. 설명에만 키워드 삽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보통 틀린 것은 이면은 뭐뭐에만 뭐는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보통 정답이죠. 정답은 3번인 것 같아요. 제목에도 키워드 삽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가이드에 맞지 않는다면 광고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6번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17번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소재 작성 팁이 아닌 것은 차별화된 이점을 강조하는 게 맞는 거죠. 강형 링크 등의 확장 소재를 등록하였다. 키워드 삽입을 활용하였다. 표시 URL과 연결 URL을 동일하게 기재한다. 조금 더 팁이 아닌 게 4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키워드, 그 소재와 좀 제일 좀 최적화될 수 있겠다 싶은 URL에 상세 페이지에 좀 바로 랜딩될 수 있도록 다르게 기재를 하는 게 좀 더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자동 규칙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것은 조건 달성 시 자동 규칙을 할 수 있는 건 이메일 받기, 입찰가 변경하기, 하루 예산 변경하기, 오프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저게 만약에 된다면 저기는 계속 쓰고 싶어요. 특정 순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입찰가와 품질 지수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정 순위에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럼 저기는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19번 네이버 캠페인 수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캠페인 유형입니다. 캠페인 유형은 처음에 세팅할 때 후로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생성을 해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네이버 광고 그룹 목록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이 아닌 것은 온오프 상태 확인할 수 있고 채널 정보 확인할 수 있고 품질 지수는 키워드 탭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다른 그룹으로 복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키워드별 연결 URL, 입찰가, 품질 지수를 포함하여 복사할 수 있다. 품질 지수를 포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다 키워드, 소재, 그리고 오프 상태로 다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22번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그룹 고급 옵션 설정 기능이 아닌 것은 노출 매체 개별 선택, 광고 노출 기간, 키워드 확장, 소재 노출 방식 이 중에서는 2번입니다. 광고 노출 기간은 광고 그룹이 아닌 광고 캠페인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23번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설명이 기네요. 매체 지역, 요일 시간대, 성별, 연령대 총 5개의 타겟팅 탭이 있다. 타겟팅이 가능하긴 하지만 매체는 타겟팅 탭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그룹에서 그룹 설정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의 경우 광고 등록 시 노출 지역 1개가 자동 설정된다. 노출 지역 5개가 자동 설정이 되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요일별로 입찰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성별 타겟팅은 남성, 여성 총 2개 광고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플러스 알 수 없음 대상도 있기 때문에 총 3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24번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제외 키워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한번 볼게요. 키워드 확장을 사용하는 경우 확장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확장 노출을 제한하고 싶은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확장 제외 키워드에 등록한 키워드는 확장 노출만 제한되는 것이며 파워링크 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설명 같아요. 쇼핑 검색 광고 쇼핑 브랜드의 경우 제외 키워드를 통해 노출을 제한하고 싶은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다. 3번, 4번이 보면 쇼핑 브랜드형의 경우, 쇼핑몰 상품형의 경우 그럼 그 2개가 다 이게 가능하냐? 쇼핑 브랜드형의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 설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직접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인데 조금 더 그 사이트 검색 광고와 유사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카카오 광고 그룹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캠페인명을 클릭하면 그룹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겠죠. 광고 그룹 목록은 원하는 항목의 열 제목을 클릭해서 그 기준으로 정렬해서 볼 수 있고요.
광고 그룹 목록에서 개별 키워드 입작가와 일례선 수정이 가능하다. 개별 키워드 입작가는 키워드 목록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광고 그룹 목록에서 일례선 집행 일자 노출수 클릭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번 구글 광고 그룹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볼게요. 광고 그룹 목록에서 광고 그룹 유형, 평균 CPC, 전원당 비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 목록에서 확인되는 성과 지표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인 것 같고요. 3번, 4번 모두 맞는 설명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27번입니다. 요거 이제 좀 계산 문제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죠. 검색 광고 사례를 읽고 올바르게 계산된 로아스. 로아스가 광고 수익률. 광고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에서 비용을 나누면 되는데 봅시다. 오수재 씨는 구글에서 검색 광고를 집행하였고 4주 동안 5만의 노출과 1000의 클릭이 발생하였다. 평균 CPC는 500원이었고 검색 광고로 100회의 구매가 발생했으며 평균 매출 단가는 25,000원입니다. 로아스 구하는 공식이 매출 나누기 비용인데 지금 매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평균 매출 단가와 구매 건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잠시만요. 요거는 계산기를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서 100회 구매 곱하기 평균 매출 단가 25,000원 했을 때 250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2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비용은 평균 CPC 곱하기 클릭 건수 하면 되겠죠? 그럼 1000회 곱하기 500 하면은 50만원. 그러면은 250만원 아까 매출 나누기 50만원 했을 때 곱하기 100 하면은 500%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 500%입니다. 이렇게 로아스에 대해서 매출 나누기 비용인데 매출도 안 나와, 비용도 안 나와. 그럼 그거를 이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산출하면 됩니다. 다음 2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검색 광고에 투여된 비용을 구매 발생 건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검색 광고의 전환 비용 효율성과 관련된 용어는 바로 1번 CPS죠. Cost per Sale. CPA가 이제 Cost per Action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액션 안에서 세일도 있고 뭐 회원가입도 있고 상담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종류로 CP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투자 수익률 ROI라고 하고 직접 전환 수익만을 계산에 사용한다. 1번부터 틀렸네요. 직접 전환 수익이 아니라 간접적인 전환 수익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전환, 간접 전환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에 사용을 해야겠죠. 정답은 1번인 것 같고요. 로아스와 2번, 로아스와 ROI가 높을수록 전환 효과가 높죠. 광고비 100만원 투자해서 발생 수익이 500만원이라면 ROI는 500%. 100만원 4번 100만원 지출해서 발생 매출액이 500만원이라면 로아스는 500%. 이거 3번 4번 보면 아시겠지만 ROI는 투자에 대한 수익 그리고 로아스는 지출, 광고 비용, 지출에 대한 매출 이렇게 그 용어 구분이 쉽게 잘 되어 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검색 광고 사례를 읽고 올바르게 계산된 CPC는 무엇인가? 문동은 씨는 10만원을 투자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집행하였다. 일주 동안 노출 만회와 클릭 500회가 발생하였다. CPC는 클릭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비용 나누기 클릭 수가 이제 CPC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기 한번 총 비용 10만원 10만원을 500회로 나누면 200 그럼 CPC는 200원. 정답은 4번입니다. 검색 광고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틀린 걸 잘 찾아야겠죠? 광고 목표는 추상적이고 형 이상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누가 봐도 아니죠. 광고 목표는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광고 목표는 무조건 30일을 기준으로 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 목표는 노출 도달률 유효 빈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노출 도달보다는 클릭이나 전환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32번입니다. 광고 실적이 다음과 같을 때 CBR이 가장 높은 그룹은 무엇인가? 전환율이 높으려면 전환수가 더 많아야 되고 클릭수가 더 적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한번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볼게요. 자, A의 경우에는 CBR인데 이제 전환수는 나와 있는데 클릭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클릭수는 결국에 노출 곱하기 클릭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A입니다. 5만 곱하기 3%
그러면 1500회 클릭이 있었다. 그럼 150 나누기 1500 곱하기 100은 10%. A의 CBR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B 200 나누기 1000은 20%. B가 지금 제일 높죠. 그 다음에 C 2500 10% D는 10만 곱하기 2.5 2500 12%. 정답은 2번 B가 CBR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문과라서 이런 계산을 빠르게 그렇게 암산을 못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33번입니다.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PC와 모바일 검색 광고의 상품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검색 광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체, 디바이스, 키워드 단위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겠죠. 네이버 검색 광고는 네이버의 검색 결과 페이지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여러 파트너 페이지가 있어요. 최근에는 당근마켓에 대한 효율도 조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파트너 페이지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검색 광고의 결과 분석에 시간을 투자하면 성과를 개선할 수 있겠죠. 34번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로고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직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이후 15분이 아니라 30분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간접 전환수도 이 광고 클릭 이후 15분이 아니라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수이다. 2번도 틀렸고요. 전환 추적 기간은 20일로 변경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최소 7일부터 최대 20일까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전환당 비용은 광고비를 전환수로 나눈 값으로 CPA죠. 전환 1회당 사용된 평균 광고비이다. 라고 4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 차원의 광고 효과 분석으로 가능한 개선 작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로아스 CPS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환 성과가 낮은 키워드 광고를 중시를 하는 게 좋겠죠. 전환 성과가 낮은 키워드도 일단 유지한다. 아닌 것 같은데. 노출 순위 상승을 위해서 입찰 금액을 높인다. 전환 성과가 낮은데 노출 순위를 상승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인 것 같습니다. 전환 성과가 낮은 키워드는 제외하고 성과가 높은 키워드 확장 예산을 사용해야겠죠. 전환 성과가 낮은 키워드와 랜딩페이지의 연관성을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CTR이 낮은 키워드를 개선시키기 위한 광고 소재 전략. 자, 광고주 업종 특성을 고려한 광고 소재를 변경을 해야겠고, 노출 순위 1위를 점유하도록 입찰 금액을 최대한 높인다. 2번 최대한 높이는 게 CTR 낮은 키워드를 개선하기 위한 광고 소재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정답 같대요.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타깃의 특성을 반영한 광고 소재를 활용하면 CTR을 상승할 수 있죠. 광고 소재의 매력도를 향상시키면 CTR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일 옳지 않은 거는 2번 같습니다. 검색 광고 결과 분석 후 성과 개선을 위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CTR이 낮은 키워드는 소비자의 주목과 반응을 높일 수 있도록 소재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CTR은 높지만 클릭이 적게 발생한다. 그러면 유사 키워드 확장으로 키워드 확장을 해볼 수 있겠죠. 3번 CBR이 낮은 키워드는 랜딩페이지의 효율성 점검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맞습니다. 전환율이 낮으면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ROI가 높은 키워드는 광고를 중지하거나 노출 시간을 변경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수익률이 높은 키워드는 오히려 광고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겠죠. 정답은 4번 같습니다. 38번 효과 분석 후 가장 적절한 사후 관리 전략은? CTR과 CBR이 모두 낮은 키워드는 광고 중지도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2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CTR은 높지만 CBR이 낮은 키워드는 광고 소재와 확장 소재를 변경. 이거는 CTR이 낮을 경우에 변경해야 될 것 같고, 3번 CTR은 낮지만 CBR이 높은 키워드는 랜딩 페이지를 변경이나 수정할 수 있다. CBR이 높은 거는 랜딩 페이지가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거고요. CTR과 CBR이 모두 높은 키워드는 노출 순위를 하락시킨다? 노출 순위를 유지하거나 더 높일 필요가 있겠죠. 자, 39번 다음 중 광고 성과 극대화를 위한 랜딩 페이지 운영 전략.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키워드의 클릭수와 클릭률이 감소하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개선한다.
키워드의 클릭수와 클릭률이 감소하는 건 광고단에서 이렇게 점검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소재를 바꿔보거나 키워드를 수정을 해보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 같고, 2번 CBR 전환율이 낮을 때 랜딩페이지 변경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정한 타깃이나 시즈널 이슈 등 니즈에 따라 페이지 별도 구성하면 좋겠죠. 랜딩페이지에 검색 광고와 관련된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CBR, 그러니까 전환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다음 중 키워드 차원의 효과 분석 후 사후 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CVR,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의 문구 수정을 위해 A/B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거는 CTR이 낮을 때 해봐야 되는 방법 같고요. 2번, CVR이 낮은 키워드에 대해 노출 순위를 높인다. 이것도 CTR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CTR이 낮으나 CVR이 높은 경우. 3번, CTR이 낮은 키워드,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 랜딩페이지에 간편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이거는 CVR이 낮을 때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CVR과 CTR은 결국에 CTR은 광고단에서 좀 수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 CVR은 이제 홈페이지, 실제로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그 사이트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이트를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4번, 모두 높을 때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여 확장한다. 맞습니다. 높으면은 좀 더 확장을 해서 더 그거 효율이 날 수 있고 수익이 늘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정답은 4번 같습니다. 네. 자, 디지털 마케팅 기법이 4P를 모두 기재하시오. 네, 요거는 좀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겠죠. 4P라고 해서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2번, 디지털 광고 유형은 무엇인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JPEG, 자바 프로그램 등 신기술 및 고급 기술을 적용시킨 배너 광고. 배너 광고인데 고급 멀티미디어 형식의 광고이다. 비디오, 오디오, 사진, 애니메이션 등 혼합한, 이거는 리치 미디어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치 미디어 광고는 그 뜻 자체가 풍부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배너 광고가 이미지 위주였다면 이런 오디오나 비디오 움직이는 형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치 미디어 광고 유형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43번, 성과 지표가 다음과 같을 때 CPA를 구하시오. CPA, 전환당 단가. 한번 봅시다. 전환당 단가는 총 비용에서 전환수를 나누면 돼요. 그래서 총 비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클릭 수와 평균 클릭 비용을 곱하면은 이제 총 비용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400회 곱하기 200원. 8만 원을 썼어. 전환수가 8회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8 하면 되죠? 1만 원의 CPA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쇼핑 검색 광고 쇼핑몰 상품명의 광고 등록 구조이다. 자, 광고주 계정이 있고, 일단 그 첫 번째로 캠페인을 만들고,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 그룹 안에 제품에 해당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가로는 광고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5번입니다. 아직 조금 문제가 좀 남았네요. 60번까지였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광고 다운로드 및 다수의 키워드나 소재를 등록 수정할 수 있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 이거는 대량 관리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46번, 구글 검색 광고에서 맞춤법 오류, 동의어, 관련 검색어, 기타 관련 써있는 유사 구문 검색 광고가 게재될 수 있는 검색 유형은 무엇인가? 이거는 확장 검색 유형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구글 검색 광고에서는 따로 일치 검색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디폴트로 기본 설정으로 확장 검색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확장 검색이고, 47번, 쇼핑 검색 광고 쇼핑몰 상품명 광고에 리뷰수, 구매수 등을 함께 노출할 수 있는 확장 소재는 쇼핑 상품 부가 정보입니다. 이 부가 정보를 소재단에서 등록을 해두면 그 제품에 대한 리뷰수, 구매 건수, 찜수 이런 걸 가져와서 같이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4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소재 등의 관리 목적에 따라 즐겨찾기를 설정할 수 있다. 즐겨찾기에 해당하는 설명 같아요. 맞네요. 즐겨찾기 묶음은 총 10개.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보시면 왼쪽에 즐겨찾기라고 있어요. 그럼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가지고 색깔별로 그룹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같습니다. 즐겨찾기 묶음은 총 10개가 제공되며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즐겨찾기 묶음에 추가한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에는 한눈에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소재나 키워드에 대한 거는 따로 즐겨찾기 그룹에 하나에 추가를 해서 거기서만 확인을 거기서만 이제 한눈에 보고 싶다 할 때 그렇게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즐겨찾기인 것 같습니다. 49번 쇼핑 검색 광고 쇼핑 브랜드형에서 키워드별 검색량, 이용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 노출 영역 중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책정된 금액. 이 쇼핑 검색 광고 쇼핑 브랜드형에서 입자가 설정을 할 때 요 설명에 대한 걸로 설정할 수 있는 입찰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곳은 상단 노출 가능 입찰가라고 합니다. 상단에 이제 쇼핑 브랜드형은 아무래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여러 가지 탭 브랜드나 그 제품에 대한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탭 그쪽에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될 수 있는 입찰가를 알고 싶다 하면 상단 노출 가능 입찰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각각 기재하시오. 자, 봅시다. 네이버 검색 광고 품질지수. 저 품질지수 영상 많이 찍었죠? 총 7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카카오도 동일합니다. 총 7단계. 구글은 총 1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 7,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1번. 과거 28일간 여성 가방 키워드로 4번의 검색이 이루어졌다. 광고 노출이 아래표와 같이 발생하였다. 이때 여성 가방 키워드 1위 평균 입찰가. 자, 보면은 검색일에서는 1위가 1,000원이고 2위도 1,000원이고 두 번째 검색 2에서도 1,000원이고 검색 3에서도 1,000원이고 그러면은 평균 입찰가는 1,000원인 것 같아요. 그 평균 입찰가를 합산을 해서 이 검색 횟수를 나누면은 1,000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1,000원 같습니다. 검색 광고를 기획하는 과정이다. 요거는 조금 외워주는 게 중요한 문제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건 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주관식인데 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 솔직히 이거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르겠다 싶으면 좀 빠르게 넘겨서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죠. 검색 광고를 기획하는 과정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단계를 각각 기재하시오. 환경 분석 괄호, 매체 전략, 괄호, 예산 책정. 이거는 정답은 환경 분석 다음에 목표 설정, 그리고 매체 전략 다음에 일정 계획, 그 다음에 예산 책정의 기획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이거를 만약에 다음에도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외우기 쉬울까 했을 때 환경,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매체, 그 다음에 일정, 예산이기 때문에 앞부분 글자만 따서 환, 목, 매, 일, 예니까 화목, 매일, 예 이렇게 하는 거죠. 화요일, 목요일, 매일, 예 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화목, 매일, 예 이렇게 외우면은 조금 생각하기 쉽지 않으실까 한번 제가 찌그러 봤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검색 광고에서 CTR은 높지만 괄호가 낮을 때 검색어와 랜딩 페이지 사이의 연관성 구성 매력도를 평가해서 개선 작업을 시행해야 된다. 아까 문제에서 나왔었죠. 요거는 CVR, 전환율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CVR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가? 네이버 프리미엄 로고 분석에서는 이제 네이버 광고에 대한 결과값을 추적해서 보여주는 솔루션이죠. 네이버 프리미엄 로고 분석에서 직접 전환수는 소비자의 광고 클릭 이후 괄호 내에 전환이 일어난 경우, 요거는 외우는 게 좋겠죠? 30분입니다. 15분 아니에요. 1시간 아니고 30분입니다. 자, 또 괄호 문제가 나왔네요. 괄호는 검색 광고 비용 대비 발생한 수익의 비율에 대한 영어 약자.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죠. 정답은 ROAS, ROAS입니다. 검색 광고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광고비로 나눈 값이다. 56번. 검색 광고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CPC를 구할. 자, 이것도 계산 문제네요. 자, CPC는 결국에 총 비용 나누기 클릭수인데 클릭수가 없어.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클릭수는 노출수 곱하기 클릭률이다. 자, 그러면은 한번 또 계산해보죠. 40. 이게 노출수고 클릭률이 2.5%다. 그러면은 만회 클릭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500만 원. 는 500원. 정답은 CPC 500원입니다. 57번. 다음 데이터표를 활용하여
로하스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구하는 문제네요. 자, 로하스 광고 수익률을 구하려면 그 전환 매출액을 알아야 되고 총 비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환 매출액을 알려면은 지금 평균 판매 단가가 나와 있네요. 다행히. 그럼 평균 판매 단가 곱하기 전환수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25,000원 곱하기 600회의 전환수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1,5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비는 300만 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300만 원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로하스는 500%가 됩니다. 자, 다음 데이터표를 활용하여 구매 전환율을 구하시오. 자, 다음 판매되는 제품은 한 가지이다. 그러면 요거 데이터를 보고 하면 되겠네요. 자, 구매 전환율 CBR을 알려면 전환수와 클릭수, 클릭수 대비 전환수가 얼마나 나왔나 있기 때문에 전환수와 클릭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환수를 알 수가 없어요. 클릭수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접근을 전환 매출액을 알아보는 걸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환 매출액은 총 비용 곱하기 광고 수익률입니다. 네. 전환 매출액은 그러면은 총 비용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릭수 곱하기 CPC 6,000회 곱하기 CPC 500 하면은 300만 원의 비용으로 광고 수익률이 500%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500%를 곱해보면 되겠죠? 1,5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은 전환 매출액이 1,500만 원인데 판매가가 5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전환 매출액에서 판매가를 나누면 전환 수가 나오겠죠? 1,500만 원에서 5만 원. 한 번 클릭당 판매할 때 그 5만 원이 한 건 2만, 2건이 일어나면 10만 원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300건, 전환수가 300건이 나왔어요. 그럼 전환수 300건 나누기 6,000회 곱하기 100 하면은 5%의 CBR이 나온다. 정답은 5%입니다. 이렇게 요 나온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이제 결국에 전환수, 클릭수니까 전환수에 대한 개념. 그럼 전환수는 뭐냐? 광고 수익률에 대한 개념. 이런 것만 잘 잡혀 있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점점 마지막 문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최근 4주간 검색을 통해 노출된 모든 광고의 입찰가를 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무엇이라 하느냐?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거 명칭에 대한 설명이죠. 요거는 중앙에 위치하였다라고 해서 중간 입찰가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중간 입찰가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광고주 김태호 씨는 검색 광고를 활용해서 남성용 운동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주어진 광고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 마지막까지 계산을 하게 만드는 자, 판매 단가는 아까 계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매 매출액에서 구매 건수를 나누면 돼요. 구매 매출액을 근데 없어요. 그럼 구매 매출액은 총 비용 곱하기 로하스라고 했죠? 그러면은 총 비용도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클릭 곱하기 CPC 하면 된다. 그러면 5,000에서 CPC 500원 하면 250만 원을 써서 로하스가 500% 나왔다 하면은 1,250만 원이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1,250만 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건수를 나누면 되겠죠? 12만 5천 원.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는 12만 5천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특히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 좀 저 같은 문과생들은 일단 계산 문제가 있다 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되면서 일단 계산을 해보거든요. 이게 맞나?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내 계산한 게 맞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문제풀이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제가 이제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시험을 치게 될 경우에 제가 치게 되면 또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lsmtp@ampm.co.kr이나 026049-427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